네, 교수님. 이제 1시 5분이 되었습니다. 4차 교대 연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까 신종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학교는 OB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네, OBS 스튜디오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이제 시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저도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요기를 했습니다. 벌써 우리 교수님들이 이제 마지막 4회째가 됐는데요. 조금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합니다. 이번 이제 2시간은 어떤 프로그램 설명이 아니고 실제 수업을 어떻게 조금 학습자들과 가깝게 좀 수업을 재미있게 조금 소통의 수업을 어떻게 할까, 그 기본에 이제 플립드 러닝이 있는데요. 그 부분 잠시 후에 진행하고요. 우리 제가 지금 올렸던 이 플릭스 프레스라고 하는 사이트는 현재 보이시죠? 사이트요? 네, 이 사이트는 온라인에서 이제 영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트로, 아우트로를 제작할 수 있는 템플릿 사이트입니다. 자, 제가 먼저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니까 너무나 많은 템플릿이 보이죠? 여기에 마우스만 올리면 어떤 템플릿인지 잠깐 보이거든요. 약간 템플릿에 마우스만 올려도 웅장함이 좀 느껴지지 않나요? 절대 우리 교수님들 이 주차별 영상 보낼 때 갑자기 자 신종우 교수입니다 이러면 애들이 굉장히 놀랍니다. 반드시 인트로가 좀 있어야 되겠고요. 마무리에 또 아우트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제작해서 또 녹화 영상에 붙이기는 굉장히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사이트를 하나 안내합니다. 자, 여기 템플릿을 하나 선택하겠다 누르면요. 템플릿이 뜨고요. 자, 위에 탑 라인, 메인 타이틀, 바텀 라인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이 텍스트만 입력하는데 여기는 글로벌 사이트라 국문이 허용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의 한계인데요. 인트로는 우리 대학의 문화이기 때문에 영문으로 넣어도 되거든요. 자, 탑 라인, 메인 타이틀, 바텀 라인에 텍스트만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오디오도 선택할 수 있고요. 네, 이건 우리가 템플릿에서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불러온 다음에 밑에 뭐가 있죠? 화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얘기할까요? 이제부터는 같이 하겠습니다. 자, 템플릿 불러온 다음에 밑에 지금 만들기가 있죠? 제일 우측 하단에 지금 만들기 누르면 자, 편집창으로 오는데요. 자, 여기에 탑라인 제가 애들하고 제가 넣고요. 메인 타이틀은 자, 영문입니다. 자, 스마트 티칭으로 하고요. 바텀 라인은 프로페서 신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탑 라인, 메인 타이틀, 그 다음에 바텀 라인 넣고 우측에 오디오 있거든요. 오디오 눌러보면 또 카테고리별에서 들어보고요. 네,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하나 마음에 든 거 선택해서 선택 눌러주면 오디오가 합쳐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까요? 오디오 넣은 다음에 크기를 720픽셀로 키워주고요. 그 다음에 제일 우측 하단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오더 동의, 만들기 동의 눌러주면 다시 제일 우측에 프리뷰 쪽에 제일 우측 눌러주면 끝난 겁니다. 자, 왔고 자, 뷰어 마이 프리뷰 눌러주면 이제 온라인상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지 않나요? 예.
이게 돈 달라고 하는데요. 관계하지 않아도 만들어주고 지금 만든 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마음에 들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뭘까요? 이제 다운로드 내려서 영상 편집에 인트로에 집어넣고 아우트로에 넣으면 되거든요. 예. 이제 영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트로, 아우트로를 이제 전문가 입장으로 만들기는 쉽지가 않은데요. 여기 이 플릭스프레스라고 하는 이 사이트의 다양한 템플릿에서 원하는 텍스트만 영문으로 입력하고 오디오 선택하고 자, 인코딩하면 다운로드 받는데 대체적으로 인트로 영상의 길이는 약 10초 정도가 좋습니다. 약 7초에서 10초 정도의 인트로가 좋지 너무 길거나 짧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인트로 약 7초에서 10초 정도의 템플릿으로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교수님들 다시 한번 화면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오셔가지고요. 로그인 되셨으면 자, 위에 상단에 이제 자동 템플릿 눌러보면 다양한 템플릿이 노출이 되어지는데요. 이때 마우스로 올려보면 어떤 템플릿인지 보입니다. 오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요. 이 템플릿을 한번 쓸까요? 자, 이 템플릿을 눌러보면 어떤 템플릿인지 자, 보이고요. 오케이. 이걸로 넣겠다라고 한다면 우측 하단에 만들기 지금 눌러주면 이제 편집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컬러, 자, 다양하게 레드라든지 기타 다양한 컬러로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탑라인, 바텀라인에 글자만 넣어주면 되겠죠. 자, 글자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텀라인, 탑라인, 스마트.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넣고 보이스도 넣을 수 있는데 이건 생략하고요. 우측에 오디오 선택하면 되겠죠. 하나 들어보시고 자, 선택하고 밑에 크기 360픽셀이 아닌 제일 크게 720픽셀로 선택하고 우측 빨간 거에 오더 동의 눌러주시고 또 프리뷰 눌러주고 또 한 번만 눌러주면 끝납니다. 자,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이렇게요. 네. 이건 인트로 정도 만드는 것은 무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 교수님들 제가 지금 만든 거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마음에 들면 다운로드 받아서 편집할 때 넣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는 걸로 할까요? 한번 잠깐 만들어 보실까요? 이미진 교수님 만들어 보실까요? 그냥 갈까요? 저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잠깐 약 3, 4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 아우트로 영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요. 직접 한번 이 온라인상에서 만들어서 그리고 또 여기 만들어 놓은 것은 또 여기에 그대로 클라우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언제라도 조금만 바꿔도 되거든요. 네. 자, 이런 것도 다 고품질의 콘텐츠 아닐까요? 근데 이런 것을 전문가 도움을 받거나 전용 어떤 프로그램에서 쓴다는 분이 굉장히 시간을 많이 뺏기거든요. 이런 온라인 상에서 간단하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이런 사이트만 좀 알고 있어도 굉장히 유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템플릿을 정의한 특정 과목에 이 템플릿으로 쓰겠다라고 한다면 여기 클라우드 되어진 부분에서 주차별 그런 그 네이밍만 바꿔주면 되겠죠. 네네. 통일성 있게 가는 것도 좋죠. 자꾸 주차별의 인트로가 자꾸 바뀌는 것보다는 어떠한 템플릿에서 통일성을 가는데 클라우드 되어진 부분에서의 주차별 여기 텍스트만 바꿔주면 통일성 있게 한 과목을 마칠 수 있고 아우트로도 통일성 있게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 정도 우리 교수님들 하는 걸로 하고요. 조금 더 중요한 사이트 2개만 더 하고 플립 러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실까요? 자, 고클린이라고 혹시 쓰고 계시는 분 계실 겁니다. 고클린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뭐냐면요. 저의 사이트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우리 신연구님 이게 보이시죠? 예, 이 고클린 다운로드 받으면 여러 부분에 바이러스까지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데 주로 많이 쓰는 게 하드디스크 최적화를 쓰면 좋겠고요. 우리가 하루 컴퓨터를 많이 서핑하다 보면 컴퓨터가 좀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꼭 켤 때 또는 끌 때 하드디스크 최적화하고 우측에 인터넷이 느릴 때 있거든요. 이 2개만이라도 자꾸 한번 리부팅 해주면 이 컴퓨터가 무겁지 않고 좀 가볍게 깨끗하게 쉽게 돌 수 있는 고클린 다운로드 받아서 쓰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고클린. 다른 것은 뭐 불필요하거든요. 근데 하드디스크 최적화 그리고 인터넷이 느릴 때 이걸 조금 빠르게 다시 업로드해주는 이 2가지 기능만으로도 굉장히 좋고요. 또 하나 제가 채팅방에다 올려드렸는데요. 이제 우리 교수님들 생각하지 못했던 범위에서의 이 랜섬의 침투가 많이 오는데요. 여기 비밀 폴더가 있습니다. 이 비밀 폴더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저의 바탕화면에 이 비밀 폴더가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요. 자, 여기에 뭘까요? 비밀 폴더는 암호를 정해야 되는데 암호를 혹시 잘 기억 못 하신다고 한다면 절대 쓰면 안 되겠습니다. 이건 암호를 몰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자, 저희 암호 한번 풀어볼까요? 자, 암호 푸니까 예, 비밀 폴더가 열렸고요. 여기에 제가 자, 하나 사이트 추가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업로드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버전업이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우리 교수님들 비밀 폴더에 특히 중요한 특히 학교의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 개인정보 필요한 것을 노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공용으로 쓰거나 누가 와서 잠깐 좀 쓰자고 할 때 못 쓰게 할 수도 없고요. 이런 경우에 이 비밀 폴더 다시 한번요. 네, 비밀 폴더 암호 꼭 정하셔야 되고요. 암호 잊어먹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에 추가 눌러서요. 지금 바탕화면에 있는 지금 하나를 여기 추가했습니다. 이건 안 되겠네. 이건 지금 편집 프로그램이라서 안 되고요. 자, 추가해서 자, 폴더를 넣어야 되겠죠? 자, 새 폴더 예를 들어서 하나를 넣으면 현재 여기에 들어오죠? 이렇게요. 자, 들어오고 닫으면 새 폴더가 여기 있을 게 없어졌죠? 바탕화면에 있는 게 없어져서 지금 비밀 폴더를 열면 언제든지 다시 빼내고 쓸 수 있는 건데요. 특히 랜섬웨어도 막을 수 있는 거라
아주 유용합니다. 개인의 정보, 특히 남들이 조금 컴퓨터 쓰자고 할 때 못 쓰게 할 수도 없고요. 이럴 때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비밀 폴더인데 제가 다시 한번 암호 넣고 열어볼까요? 자, 확인하고 다음에 여기 들어있는 거 다시 체크하고요. 제거하면 빠져나가서 다시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에 새 폴더로 바탕화면으로 들어오고 다시 넣고 하는 거. 특히 어떠한 이 강의 원고라든지 저서 원고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간에 이렇게 랜섬에서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이 비밀 폴더에 보관하는 것도 안전하게 개인정보 중요한 자료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고 쓸 수 있는 이 비밀 폴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에 조금 놓쳤던 시간 때문에 하지 못했던 부분 잠깐 언급하고요. 이제 플립트 러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들 현재 이제 이미진 교수님이 카메라를 켜주셔서요. 이제 어제같이 3분이 되셨는데요. 오늘 사실은 우리 경성대 교수님들 이 플립트 러닝은 좀 카메라를 많이 켜서 저도 좀 교수님들한테 배우고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게 제 소망인데요. 조금 같이 하기를 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경성대학의 이 특성화를 한번 여쭤보도록 할까요? 모든 대학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졸업장, 성적증명서, 관련 전공 자격증 이 3개를 대학의 스펙으로 만들어서 졸업 시즌에 내보내서 취업을 시키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이거 외로 3가지의 이 스펙 말고 이 시대 흐름성에서 필요한 스펙이 과연 뭘까요? 네, 이 부분이 제가 진행하고 있는 저의 신한대학 치기공과 신종우 교수가 학생들에게 3개 스펙 외로 제공하고 있는 나름대로 시대의 흐름성에 맞는 스펙이다라고 지금 수년째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예, 우리 혹시 이미진 교수님, 우리 경성대학은 이 3가지 스펙 외로 어떤 특성화가 있나요? 학생들에게. 네, 오디오 켜주시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융합 이쪽으로 많이 치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융합으로요. 네. 그러면 제가 잠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미래융합교육학회 사이트인데요. 여기에 제가 21년이 아니고 19년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학교 사이트가 아니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미래융합교육학회 이제 이 플랫폼인데요. 19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년도에 저의 갤러리 가보면 저의 전공 부분의 학교 LMS가 아니고요. 2019년도에 67개의 콘텐츠 학생들에게 보냈고요. 여기에 70여 명의 모든 학생들에게 제가 뭘 만들어 제공하고 있을까요? 대학의 졸업장, 성적증명서 관련 전공외로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모든 학생들에게 개인 홈페이지를 다 만듭니다. 대학의 이 학습의 전 과정이 이제 URL로 졸업 후에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요. 재학 중에서라도 언제라도 학생의 URL이 글로벌로 연결되어 있는 이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라고 하는 차원의 모든 학생들이 2학년 초에 저하고 개강과 동시에 포트폴리오를 다 만듭니다. 자, 3가지 스펙 외로 포트폴리오의 중요성 우리 교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0여 명의 학생 중에 오늘 우리 교수님들의 학교가 경성 부산에 있기 때문에요. 부산 동아대학 관광 쪽을 전공하고 우리 대학 19년도에 3학년에 학사 편입한 학생을 잠깐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학생이 부산 동아대학 관광 쪽을 전공하고 우리 학교 3학년에 19년도에 학사 편입을 했는데요. 본인은 관광 쪽에 공부도 했고 손재주가 좋아서 캐나다로
취업 이민을 가면 좋겠다라고 우리 대학의 3학년의 학사 편입을 해서 저하고 만났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2년 동안 치과 기공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지금 캐나다에 취업 이민 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막혀 있지만 이번에 열고 갔습니다. 그 원동력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학생들이 포트폴리오를 저의 수업에서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19년도 학기말고사 잠깐 한번 볼까요? 자, 학기말고사의 비디오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기말고사 구술 문제로 첫 번째 총이치 전 제작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자가 무취학 상태로 이제 한 학기 동안 배운 학습의 이 모든 범위를 지필고사라고 하는 종이에 써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한 문제당 5분 이상씩 자신의 이 스마트폰의 녹화 영상으로 발표하고 그리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URL을 저에게 보내주면 제가 발표 영상으로 성적을 체크하는 이제 말하는 학습법입니다. 한 학기 동안 공부한 범위를 남에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지식의 이 범위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저의 교육의 철학으로 모든 범위가 다 이 디지털 콘텐츠로 묶어되는데요. 이 학생의 유튜브 채널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치과에 내원을 하게 되면은 자, 이 학생의 유튜브 채널로 가보면 치기공과 학생들이 저하고 만나면서 모든 학생들이 1인 유튜버가 됩니다. 학교의 이 학업의 전 과정은 포트폴리오로 진행하고요. 유튜브는 글로벌 네트워크로 연결하는데 현재 이 학생의 유튜브 채널인데요. 동영상 한번 볼까요? 지금 최근 캐나다에 지금 취업하고 있으면서 캐나다의 브이로그도 하고 있는 이 법입니다. 자, 2019년 저하고 수업에 만나면서 유튜버가 됐고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면서 이렇게 많이 시작하는데 저하고 처음 만났을 때 뭘 진행했을까요? 동기 유발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틀니를 제가 전공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이제 노인 구강 보철의 이 국민 구강 일익을 담당하기 위한 범위에서 수업에서 총이치 기공학의 직업적인 직무 범위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요. 개강 전입니다. 방학 때 학생들이 스스로 노인들을 찾아가서 입속에 있는 틀니의 불편함, 개선점을 직접 인터뷰로 찍고 그 다음에 저에게 미리 개강 전에 보내줘서 학생들의 발표 능력이나 학생들의 특성이나 학생들이 어떠한 사고로 치기공과에 오는지를 미리 한번 체크하는데요. 이런 모든 범위를 이제 유튜브 채널에 다 업로드함으로 인해서 이 학생이 19년도 겨울방학 때 캐나다의 현장 실습을 갔습니다. 신종우 교수가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요. 왜 캐나다로 현장 실습을 갈 수 있었을까요? 이미 제가 진행하는 모든 콘텐츠에서의 메타데이터를 영문으로 게재하게 합니다. 영문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전 세계 치과인들과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소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캐나다 치과인들과 소통이 되면서요. 자기 주도적으로 방학 때 현장 실습을 갔다 왔고 그 다음에 갔다 온 현장 실습지에서 이번 취업 이민의 모든 보증을 써서 이번 코로나에 막혀 있지만 현재 당당하게 현재 캐나다에 가서 치과 기공사로서의 업무를 보고 있는 이 범위가 이제 포트폴리오 기반의 1인 유튜버 채널의 글로벌화 이 부분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저 나름대로 교육 철학의 특성이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부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오디오 켜고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네, 이혜경 교수님 오디오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혜경 교수님, 네, 예, 네. 예, 교수님. 그 학생들이 이렇게 그 인터넷 공간에 자기 얼굴이나 이런 신상들이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 공개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반대한다든가 거부 반응을 보이는 학생들은 없습니까? 네. 저 같은 지금 경우도 네. 한번 그 발표를 그 뭐 비대면 수업이니까 직접 이제 발표를 볼 수가 없어가지고 발표하는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라 라고 이렇게 한번 과제를 내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랬더니 학생들이 뭐 많은 학생들은 아닌데 일부 학생들이 얼굴이 나오면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싫다라고 이렇게 거부하는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데 혹시 뭐 반대한다든가 하는 학생들은 없었는지 좀 여쭤보고 네,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고 저도 거기에 깊이 동감합니다. 이제 저는 이 범위를 거의 10여 년 동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후배들한테 이미 이제 이야기가 내려가 있고요. 갈수록 이 그런 이제 공개 여부를 주저하는 학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진짜 교수 말씀대로 참 공개하기 싫다 하는 학생은 저는 이제 미등록을 올려놓고 URL만 나한테 보내주라 라고 하고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저만 볼 수 있게끔 진행하되 거의 98% 학생들이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거의 99%. 왜 그럴까요? 요즘은 이 콘텐츠를 올리면서 사람들하고의 연결이 되거든요. 댓글을 달고, 자, 이거 어떻게 잘 이렇게 잘 만들었니라고 하는 서로 간의 이 연결의 이 부분이 뭔가 우리 학생들의 성취감도 있고 글로벌 세상으로 나가는 범위에 대해서 이 공개 여부는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의 이번 학기,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번 학기에 이제 학기말고사 발표도 부모님한테 직접 한 건데요. 본인이 선택적으로 하되 정 불편한 학생만 미등록으로 URL을 보내주십시오 했을 때 2명 학생 외로 나머지 66명의 학생이 다 공개해도 됩니다라고 공개 여부로 보내왔습니다. 혹시 교수님 이 포트폴리오와 모든 학생들이 1인 유튜버가 돼서 글로벌 네트워크에서의 확장성에 대해서는 우리 이혜경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뭐 안 해봤고 한데 주로 이제 그 좀 반대 의견을 보이는 학생들이 바로 그 글로벌한 확장성 이런 것 때문에 주로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뭐 자기가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싫은 사람이 검색을 통해서 자기 뭐 동영상을 시청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이 싫다. 그래서 나는 얼굴이 나오면 인터넷에 뭐 영상을 공개하기가 싫다. 뭐 이런 식으로 거부한 학생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네. 그런 범위도 저도 많이 경험을 했는데요. 예. 이제 그 범위는 제가 어떻게 많이 해결했냐면 이제 개강 후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에 대한 동기유발적인 범위를 계속 설득을 하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선배들이 이런 네트워크에 의해서 어느 시장까지 가고 있다라고 하는 범위를 동기유발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누가 좋아할 일들은 없겠지만 차근차근 처음부터 영상 공개가 아니고 제가 오늘 보여드리겠지만 처음부터는 영상이 아닌 오디오 발표를 계속하게 하고 카카오톡에 음성 메시지로 저에게 차근차근 이렇게 좀 숙달을 하고 어느 순간 차근차근 얼굴 노출해서 중간고사쯤 되면 누구나 오픈하게끔 되는 이 로드맵이 저 나름대로 또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진행하다 보면 거의 학기말고사에 가서는 모든 학생들이 재미있게 그리고 또 하나 영상이 부담스럽지 않다라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수업을 제가 시작하지 않습니까? 수업 시작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플립트 러닝으로 다 주도적 학습을 해오거든요. 그러면 오늘 실습을 하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교수자들이 오늘 실습 몇 주차 이렇게 할 테니까요. 와서 보고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학습법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미 학습을 주도적으로 하게 하고 본 실습에 들어와서는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학생들이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서 자기 얼굴을 비치고 자, 오늘 수업 이렇게 준비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오늘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얘기하고 실습의 전 과정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레코딩하거나 캡처해서요. 또 마무리 끝날 때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수업 마무리 이렇게 했습니다. 영상으로 발표하고 이런 영상을 다 유튜브 올려서 저한테 올려주면 제가 출석으로 인정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일주에서부터 계속 습관적으로 오다 보니까 어느 범위 마지막에 부모님 앞에 발표해서는 굉장히 자신 있게 전공 용어를 뺀 상태에서 전공 용어 써서는 안 되거든요. 부모들이 어려워하니까. 그래서 전공 용어를 최소한 상황에서 부모가 인지할 수 있도록 30분 이상 발표해라라고 할 때 이번 학기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다른 말씀 계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 교수님은 최대한 아이들이 유튜버에 자신의 컨텐츠를 올리도록 유도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모든 학생들이 다 올립니다. 그 대신 올리는 범위에 대해서 정 부담스러운 콘텐츠에 대해서는 자신의 선택권을 줍니다. 적극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저하고만 공유할 수 있는 정도는 리듬록으로 해서 저만 보게 하고요. 예, 이런 범위는 선택적으로 주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횟수가 차시가 높아가면 갈수록 별거 아니네, 재밌네 이렇게 하면서 하되 또 다른 학생들이 워낙 추세가 다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소수 한두 명의 학생도 마지막에는 나도 올려야지 이렇게 같이 좀 흡수가 된다랄까요?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그 영상 찍은 걸 학생들이 제출을 하면 그냥 네. 제출을 했나 안 했나만 확인을 하시는지 만약에 아닙니다. 그 외에 이 그걸 영상을 다 보시면 업무가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제 굉장한 저의 데미지인데요. 하나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교수자의 3대 업무의 교육과 연구와 봉사가 있는데 저는 교육 앞에 어떤 것이 갈 수 없다라고 하고요. 학생들이 저에게 이제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유튜브에 올리고 저의 카페, 미남 교수 이 치기공 놀이터 여기 카페에 또 올려야 됩니다. 학생들이. 올려놓으면 저는 이걸 타고 들어가서 그 학생의 유튜브 채널에 가서 다운로드를 다 받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의 공정성이고 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일일이 다운로드 받아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의 유튜브 채널에 다시 올립니다. 이런 범위가 업무에 가중하고 굉장히 힘이 들지만 이 부분이 우리 학생들이 볼 때는 교수님이 참 고생하신다. 우리한테 맹목적으로 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만들어주고 계시고 힘들지만 하고 계시네. 이 부분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거부감 없이 전체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네. 보통 저희가 수업 시간이 3시간 정도가 대부분 많은데 네. 그런 실습 수업 시간이 뭐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집에서 해야 될 과제의 분량이 너무 과중되어서 많다거나 해서 불만이 폭주하거나 그러지는 않는가요? 오히려 이제 오늘 이 4회째 지금 우리 제목이 플립드 러닝이잖아요. 플립드 러닝을 단지 교수자가 뭐 자료주고 공부해 왔겠지가 아니고 저는 이미 플립드 러닝 기반을 완전하게 하게 해오게 이 주중에서 계속 학생들과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학습을 하게 들어오면 본 실습은 굉장히 시간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교수의 설명 부분이 전혀 빠지거든요. 오늘 이렇게 수업합니다. 데모 해줄 것도 없고 이미 다 플립드 러닝으로 학습을 하고 들어오지 않으면 수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주도적으로. 그래서 완벽하게 거의 맞춰오면 자 수업하겠습니다 하고 저는 모든 재료만 갖다 주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교수는 학생들 뒤에서 재료 갖다 주고 체크업 정도 보안 정보만 해주면 학생들이 자기 스마트폰 가지고 정성들어 찍고 레코딩해 가면서 끝나는 범위를 여기 한번 볼까요? 제 카페에 주차별 학생 동영상 폰을 가보면 예를 들어서 13주차입니다. 13주차 가보면 이제 틀니를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걸 어떻게 할까요? 2인 1조로요. 틀니 제작 과정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혼자 하면은 너무 벅차고 어려우니까요. 2인 1조로 나누어 주되 실습을 한 학생의 스마트폰을 옆에 짝꿍이 들고 레코딩을 합니다. 그러면 실습한 학생이 손으로 실습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음성으로 발표하면서 실습을 하기 때문에 옆에 짝꿍이 잘못되어진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보완해 가면서 레코딩을 잡아주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교수자 중심이 아니고요. 충분히 이 짝꿍 둘이서 주도적 학습을 해오면 옆에 짝꿍이 레코딩 해주고 하고요. 이건 지금 밑에 틀린데요. 위에 틀리는 실습한 학생이 실습하면 그 학생이 스마트폰을 옆에 짝꿍이 들고 레코딩 해주는 이 영상을 편집하게 하고요. 아래 틀리 만들 때는 어떻게 할까요? 아래 틀리 만들 때는 실습한 학생의 영상을 옆에 짝꿍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들고 해설을 해야 됩니다. 우리 경기 해설하듯이요.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를 하는데 아나운서와 해설가가 있는데 해설가는 축구의 전체적인 룰을 모르면 해설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위에 틀리를 만들 때는 실제 실습한 학생이 주도적으로 발표하고 손의 부분을 옆에 짝꿍이 도와주지만 밑에 틀리를 만들 때는 실제 짝꿍이 하고 있는 범위를 해설가 입장에서 직접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레코딩해서 이렇게 영상을 매주 끝나면 집에 가서 편집해서 저한테 이렇게 올려주거든요. 이 학생은 지금 자막까지 안 넣었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자신의 콘텐츠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 자막까지 넣어가지고 그날 9시, 10시까지 제출해야만이 성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굉장히 가중하다고 하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98% 한 명의 학생 저항 없이 아주 재밌게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기술적인 범위의 전공의 교수님들은 이 방법이 굉장히 좋을 듯 합니다. 예. 만약에 이런 플립트 러닝 기반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좀 더 들어볼게요. 이제 화학 나비치를 이렇게 물에 소킹을 해줍니다. 1차 이건 옆에 짝꿍 이야기거든요. 플라스터를 예. 러버볼에다가 지금 담아주고 자막도 넣네요. 이러면 교수자는 진행자가 아닌 튜터입니다. 안내자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플립트 러닝을 완벽하게 하고 오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묽게 만들어서 네, 이렇게 해서 먼저 이제 우리 교수님한테 포트폴리오와 1인 모든 유튜버가 되어지는 범위, 특히 이제 이 유튜버의 이 홍보 범위가 굉장히 좋은 게요. 이제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마케팅하는 이런 발품의 마케팅은 너무 어렵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등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학교 오십시오. 이건 굉장히 교수들의 자존심도 상하고요. 이제 애들을 모셔와야 된다는 입장이 어려움이 있는데 소셜웨어 이 홍보 마케팅은 뭘까요? 신한대학의 치기공과 치면 이미 여기에 인터넷 유튜브에 이건 뭐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런 범위가 학교의 홍보와 개인 브랜드 홍보와 그 다음에 한국의 지역적인 범위를 글로벌 세상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취업의 연결망까지 포트폴리오와 1인 크리에이터의 유튜브가 함께하고 있다. 이 부분이 제가 제일 먼저 강조하고 싶은 저만의 이제 3가지 스펙으로 콘텐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특히 저의 전공은 뭘까요? 굉장히 고도의 하이테크닉을 요구하는 손의 기술을 요구하는 범위인데 손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손기술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 디바이스로 레코딩 캡처해서 좋은 콘텐츠로 만들어서 글로벌 네트워크 유튜브에 홍보에 이 마케팅으로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수님들 어떻게 생각해요? 이러한 학생의 글로벌 세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 1인 유튜버의 크리에이터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졸업하고서도 취업시키는데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 졸업 시즌의 취업이 아니고요. 재학 시즌에서의 이 URL, 포트폴리오 유튜브의 URL이 글로벌 세상에서의 대학의 홍보와 학생의 인생의 삶까지 연결해 줄 수 있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혹시 더 말씀 더 나누실까요? 예, 교수님,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수업 방법인 것 같은데,
뭐 교수님 학교에서도 그 수업이 끝나고 나면 강의 평가라는 것을 하실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뭐 동영상을 뭐 올려라라고 하는 이런 어떤 플립드 러닝 교수님 형태의 교수님이 하는 수업 방식하고 다른 교수님이 이런 수업 방식이 아닌 그냥 과거의 어떤 수업 방식을 고수하는 그런 교수님의 수업 그 강의 평가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저의 강의 평가가 조금 더 낮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강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요. 과연 우리 학생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교수자로서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제 교육 철학 때문에 그냥 밀고 가고 있고요. 학생들이 마지막에 뭐라고 강의 평가 볼까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가져가고 이 보따리가 제일 큽니다. 예. 이 부분이 제가 이제 함께하고 있는 건데요. 절대 강의 평가를 보고 제가 진행하지 않고요. 강의 평가에서 불편한 얘기도 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수님, 저는 치과 교육 라이선스 취득하러 왔지 동영상 편집하는 것을 내가 왜 해야 됩니까? 근데 실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4학년 가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취업 전략에서의 포트폴리오가 없어서는 안 되거든요. 왜? 이제 글로벌 세상에 나갈 수 있는 나의 이력서는 포트폴리오거든요. 그리고 어디를 가더라도 홍보할 수 있는 이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주도적으로 만들지 못하는 역량은 대학생으로서 이제 낙제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뭐 저 나름대로 사실 뭐 강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마지막에 교수님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대신 이제 우리 과는 현재 7분의 전임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저는 스마트 쪽에 조금 앞서고 있고요. 또 어떤 교수님은 이 아날로그 쪽에 아주 감성인 분도 있고요. 또 어느 교수님은 지도적인 범위가 있고 각자 7분의 교수님들이 자기 특성으로 함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요. 우리 대학 학생들은 우리 학과 교수님들은 너무 욕심이 넘쳐서 문제다. 너무 우리한테 잘해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백그라운드로 함께 하고 있어서 학과가 굉장히 잘 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네네. 그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완벽하게 뭐 플립드 러닝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학과에 뭐 한 학년의 학생들 보면 뭐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있고 못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좀 뭐 부진한 학생 같은 경우는 플립드 러닝을 이렇게 하더라도 그냥 동영상 틀어놓고 시간만 때우고 그냥 수업에 들어오는 이런 학생들도 실제로 많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도 뭐 이런 플립드 러닝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어떤 방법으로 그런 학생들을 이렇게 이끌어 오시는 다는 뭐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제 교수님 뭐 노하우라기보다도요. 제가 이제 매년 매 학기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수법은 어떠한 교수법이 없더라고요. 매년 그때그때 그 학생들의 특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걔들과 함께 갈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한번 그러면 그 부분을 열어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교수님들 이제 열어놨으니까 한번 볼까요? 이번 21년 1학기 총이치 경황 실습 부모님께 발표 영상인데요. 30분 이상 부모 앞에 발표해야 되는데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내가 이제 방학 동안 만든 거야. 와 대박. 오버하지 말라고 제발 오버하지 마 제발. 내가 만든 거 한번 봐봐. 아우 이거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 제발 오버하지 말라고. 눈물 날라 그래. 아 하지 마 제발. 못 찍겠어. 와 옛날에 외할아버지 이빨 같다. 지야. 좋은 거야. 자, 교수님 30분 이상 발표인데요. 1시간 4분 발표하고 있거든요. 이런 범위가 주도적으로 자신의 동기유발이 없다면 얘들은 30분에 딱 맞출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부모님이 잘했다고 맞장구 치니까요. 굉장히 기분 좋게 하고요. 하나씩 더 계속 볼까요? 특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아버님이 구강의 조건이 좋지 않는 범위에서 아버님이 이 틀니에 대한 상식이 높아요. 그래서 학생한테 아들한테 물어보는 질문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아들이 굉장히 쩔쩔맵니다. 예, 그리고요.
거기다가 이제 레진을 넣는 레진으로 대체를 해주는 거예요. 모든 학생들이 자신이 만든 틀니를 직접 들고 그 다음에 노트북 앞에 켜놓고요. 자신이 매 주차에서 찍은 이미지 영상을 토대로 부모 앞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자기소개 먼저 한번씩 해주세요. 네, 어떤 부모는 이제 노출하기 싫으신 부모님들은 이렇게 몸만 나오게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또 인형으로 가리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부모에게 발표할 수 없는 또 약간 어려운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하고 상의해서 친구들한테 하게 하고 형제들한테 하게 하고도 하는 것도 있고요. 자, 쭉 더 가보면 어떤 학생은 이제 아버지 어머니 모셔놓고 하는데요. 아버님이 주무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너무 지루하게 발표한다고요. 근데도 1시간 13분을 발표하는데 지루하지 않을까요? 네, 이런 범위도 있고요. 자, 야에서 발표하는 학생도 있고요. 자, 어떤 학생은 지방에서 온 학생이라 원격으로 어머니와 줌으로도 발표하는 학생도 있고요. 자, 90, 거의 100%입니다. 한 명, 이건 안 하면 성적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요. 한번 볼까요? 단계로 이제 들어가는 거지. 그럼 이거는 나비치고 이거는 수지의치. 응. 이거는 왁스로 만든 이거는 그냥 나비치 완성품, 이거는 수지의치. 그러니까 나비치로 해서 환자한테 다 테스트를 해보고, 완전하게 이제 이제 잘 맞는다고 하면 그때 이제 2단계 수지의치로 가는 그렇지. 거네. 맞아. 자, 어머니, 아버지 발표하고요. 마지막 이 학생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쉽게 발표할 수 있을까요? 부모 앞에서요? 매 주차에서 발표 영상으로 학습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부모 앞에서 쉽게 발표 못할 겁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전공 용어를 뺀 상태에서 일반적인 용어로 부모의 날카로운 질문들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이 학생은 마무리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이 모든 학생을 제가 다 보는데요. 사실 엄청난 시간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거 뭐냐면 제가 한 학기 동안 학생들에게 전달하지 못했던 다양한 지식의 채널을 제가 다시 한번 배우는 경우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 학생들이 부모에게 설명하는 이 지식의 채널이 제가 너무 어렵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많이 배워요. 부모님에게 아주 쉽게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야, 내가 우리 애들을 너무 어렵게 가르치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도 우리 학생들이 부모 앞에 발표하는 것을 보고 너무 두꺼운 부분들 이런데 여기가 좀 두꺼울 수 있거든요. 이런 데를 또 얇게 이렇게 일정하게 균일하게 이렇게 다듬어줘요. 근데 이 안에는 건드리지 않고 밖에 부분만 다듬어주고 이제 보관을 하고 똑같이 해서 그냥 뭐 조각하는 것처럼 막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게 되게 공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섬세한 그런 작업이고 그다음에 정신 바짝 차리고 정성껏 만들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 적성이 딱 맞는 것 같아서 잘 됐다. 네, 어머님의 말씀이 자기 딸의 적성과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제가 영상 마무리에서 듣고요. 참 이 부모님들이 코로나 이 상황에서 대학의 교육에 많이 부실함을 지금 좀 보고 있는데 한 학기 동안 이 코로나 상황이지만 자녀가 만든 틀니를 들고 와서 마무리 부분에 이 발표하는 부분에 대학의 신뢰성 그리고 내 자녀의 학습의 이 상황을 이렇게 함께하는 범위가 나름 한 학기 동안 너무 힘들었던 부분이 제가 조금 가셔가는 이런 부분으로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혜경 교수님 말씀하셨던 저의 실제 수업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제 9주차 한번 볼까요? 10주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주차 보니까 2076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만큼 2076개의 댓글을 썼다는 얘기인데요. 자,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학교 LMS의 강의 자료는 올려놓지만 거기서는 출첵 정도로 보게 하고요. 저의 카페에다, 유튜브에 올려서 제 카페에다 다시 올리는데, 자, 뭐라고 제가 할까요? 자, 사이버 강의실에서 학습을 한 다음 요점 정리와 자필 자문자답의 질문 여기다 올려주고 다른 친구들에게 2개의 질문을 여기다 써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라고 제가 하면 제가 영상 만들어서요. 자, 마이크로 러닝 할 수 있게끔 제가 다 잘라서 보내는데요. PDF 파일도 올려주고요. 자,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학생들이요? 저의 영상을 토대로 자필로 다 요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요점 정리한 다음에 뭘까요? 이 주차에서 제일 중요한 스스로의 자문자답을 정하고요. 친구들에게 질문을 2개를 올려야 돼요. 예, 자기가 공부한 범위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자기가 교수 관점에서 질문을 올려주면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할까요? 보십시오. 거의 95% 학생들이 모든 학생의 질문에 가서 답변을 다 달아야 됩니다. 이 2개씩을요. 그러면 지금 68명의 학생의 질문에 답변을 다 달고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학기에 수업에 참여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거의 제가 강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질문만 답변하게 하고 토론만 하게 하면 되거든요. 이게 플립드러닝이 아주 기가 막힌 겁니다. 단지 이제 제가 예전에 실패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수자들이 무슨 강의 자료 딱 주고 공부해와. 이게 이렇게 했다가는 안 됩니다. 보내주되 지속적으로 수업 전까지 할 수 있게끔 SNS나 기타 다양한 채널에서 그 학생의 특성에 맞게끔 건드려주고 다독거려주고 끌고 가는 이러한 피드백이 없어서는 실패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번 주차에 이 댓글의 이 수가 적으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일요일 9시까지 올리게 하는데 혹시 금요일까지 댓글 수가 적으면 금요일쯤에도 이번 주는 조금 우리 학생들이 바쁜 것 같네요. 조금 적극적으로 더 수업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카카오톡의 단톡방에서 지속적으로 하고요. 혹시 올리지 않는 학생은 개인톡을 해가지고요. 예, 이번 주 뭐가 바쁜 일 있니? 라고 해서 전혀 명예에 문제되지 않는 사이트에서 또 교수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부분이 매 주차에서 자 보십시오. 예, 이게 플립트러닝의 기본입니다. 한 명의 나고 없이요. 모든 학생들이 자필 정리하고 자문자답하고 질문 올리면 예, 이렇게 상세히 전 학생이 68명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쓰면 이미 거의 강의는 마쳐진 거 아닐까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이렇게 해서 자문자답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될까요? 저의 영상 속에 예, Q&A를 제가 영상 속에 넣는데요. 영상 속에 어떻게 할까요? 이 영상에서의 질문의 답변은 카카오톡의 음성 녹음이 5분짜리가 있거든요. 카카오톡의 음성 녹음 5분 해가지고 개인톡을 보내주십시오 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이거 놓치지면 안 되죠. 반드시 그럼 이런 식으로 댓글도 달지만 제가 원하는 영상 3개 정도에서의 한 서너 개 질문을 카카오톡의 음성으로 녹음해가지고 저에게 개인톡을 보내주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한번 볼까요? 자, 개인톡을 보내주면 사실 엄청난 일이긴 한데요. 자, 예를 들어서 9주차 한번 열어볼까요? 6주차. 자, 여기 보면 지금 뭐가 되나요? 금요일, 목요일, 수요일 되어 있죠? 네. 열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2020-0541학번 김혜성입니다. 총이치 6주차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6주차 질문은 왜 교합제 폭이 전치부에서 고치부로 갈수록 넓어지는가에 대해서인데요. 구학 내에서 저작이 일어날 때 고치부의 경우 전치보다 더 많이 이용되고 그만큼 많은 자, 이건 금요일, 수요일 날 올린 학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일요일 날 마지막 올린 학생들 볼까요? 자, 일요일 날 마지막 올린 것을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전체 다 묶어가지고요. 네, 전체로 다 묶은 다음에
안녕하십니까. 2020-0570 장희철 6주차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묶어서 학생들의 단톡방에다가 올린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개인의 이 음성이 없는 학생은 저에게 개인톡을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사실 제가 어떤 의도로 보낼까요? 다른 학생들이 답변하는 내용을 듣게 하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본 수업의 플립트러닝 기반을 가지고 자문자답의 요점 정리도 했고 댓글도 썼고 친구들의 답변을 다 했고 그 다음에 교수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질문의 답을 이렇게 카카오톡에 음성으로 오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자, 저는 그냥 듣고 말까요? 일일이 개인 학생들에게 다시 뭐라고 보낼까요? 저의 개인톡의 음성으로 다시 일일이 우리 학생들에게 어쩜 그런 좋은 답변을 생각했니? 라고 하는 서로 1대1의 카카오톡의 음성으로 Q&A를 진행하는 이 범위도 학생들이 볼 때는 교수가 참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함께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 동기유발이 먼저 앞서는 것 같습니다. 네, 이혜경 교수님, 이 정도 답변해도 될까요? 예. 네. 혹시 이 카카오톡의 음성 답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뭐 좋은 기능인데 사실 그걸 뭐 그런 답을 받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교수님처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라는 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라서 뭐 조금 관심은 있지만 감히 시도해 볼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습관화가 돼서요. 예. 이제 이렇게 쉽게 하는데 아마 처음 하신 분들이 이렇게 하면 조금 무리가 될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거든요. 예.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한 학기에 한 2번 정도 어떨 때는 한번 카카오톡에 음성으로 하고 어떨 때는 또 영상으로도 한 번씩 해서 차근차근 넓혀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듯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교수님 혹시 질문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시면 말씀 나누고 제가 준비한 걸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기 유발 차원을 개강 전에 이제 실제 노인들을 만나서 틀니의 불편함, 개선점을 영상으로 한번 동기 유발로 만들어서 개강 전에 저에게 보내주는 이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예, 이 부분은 우리 이미진 교수님 교육학 쪽에 계시니까 예, 개강 전에 전공의 과목을 교수의 입으로 동기 유발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주도적으로 그 학과목의 중요성을 미리 한번 현장에 가서 체험해 보고 있는 것. 특히 이 부분은 노인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얘기하는데 그 불편함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해서 풀어줘야 될 개선점입니다. 라고 제가 이제 연계하거든요. 어쨌든 그 교수님 의도하신 대로 이 지금 전공 자체가 실제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기술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거라서 그쪽으로 접근하는 거는 그냥 책에서 나오는 동기유발의 방법이나 뭐 그냥 뉴스 기사를 보는 것보다 훨씬 학생들한테는 와닿을 것 같고 그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쪽으로 학생들이 좀 더 PBL이 몰입돼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다만 말씀대로 학기 시작을 하기 전에 이제 이게 그렇게 쉬운 과제는 않아서 이제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수업 내에 현장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 주차를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교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좀 학생들이 학기 중에 경험하도록 하거든요. 그러면은 훨씬 그 문구에 책에 있는 문구를 이렇게 제가 읽어주는 것보다 학생들이 가서 전어를 써오거나 저랑 면담을 하면은 얼마나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저도 잘 파악을 할 수가 있어서 수업 내용 조절하는 데는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 현장을 기반으로 하는 수업 방식은 교육학적으로 매우 학생들한테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맥락의 동기유발도 개강 전에 이루어지고요. 저는 이제 수업 계획서 발표도 개강 전에 발표합니다.
약 한 달 전쯤에 발표하거든요. 영상을. 대부분의 수업이 이제 1주차에 오리엔테이션으로 시작되어지는 부분이 저는 개강 한 달 전쯤에 미리 발표해서 학습자들이 요구하는 수업 계획서를 수정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준비했는데 우리 학생들은 어떤 뭐가 거리사항이 있으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한 달 전에 2월 달에 미리 보내기 때문에요. 이제 2학년에 올라올 학생들이 이제 1학년에 단톡방이 있어서 저하고 연계가 돼서 이렇게 미리 수업 계획서 영상을 보내고 학생들의 요구도를 주십시오라는 범위는 하나하나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학기 자, 실습 수업 계획안이라 해가지고 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1학기 총이치 기공학 이론과 실습 수업을 진행하게 될 신한대학교 직년대 개론 수업 제가 처음이라서 저의 아바타를 썼거든요. 네, 얼굴 노출하지 않고 저의 아바타를 가지고 제가 레코딩을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올려주고 나니까 학생들이 뭘까요? 자, 미리 개강 한 달 전쯤에 저의 수업 계획서를 듣고 교수님 이렇게 수업해주면 더 좋습니다라고 모든 학생들이 댓글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우리 학생들의 특성을 미리 봅니다. 아, 이번 학기에는 이런 학생들이 좀 적극적인 학생들이 많구나. 또 이 댓글이 낮으면 아, 이번 학기에 수업 계획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업 전에 저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 가지고 옵니다. 이번에 만날 학생들이 1주차에 만나서 알고 뭐 소개서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개강 전에 수업 준비 차원에서 학생들의 특성을 여러 방향으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이 방법이 제가 개강 전에 수업 계획서 발표하는 법이고요. 또 하나요. 그 다음에 이제 뭐랄까요. 이제 학생들이 치과 기공사가 되기 위해서 왔지만 치과 기공 외로 개별 학생의 이 특성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 중간고사 부분에서의 수학 분석으로 나의 꿈과 비전 영상을 30분 동안 발표시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신종우 교수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학 분석의 중요성, 대학에서의 꿈과 비전 없이 전공만 공부해서는 허당입니다 라고 하는 나를 되돌아보고 대학을 어떻게 준비해서 나갈 것인가에 스스로 모니터링해서 영상을 발표하십시오라고 하고 수학 분석이 뭔지 인터넷상에 있는 영상을 여기 올려주고 제가 끝내는데 한번 보실까요? 제가 수년째 진행하고 있는데요. 17년, 18년, 19년, 20년 매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학생들이 수학 분석한 내 인생의 로드맵을 제가 정령무렵의 연구 과제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과연 대학에 와서 자기의 로드맵을 이렇게 수학 분석으로 발표한 학생들이 현장에서의 졸업 후 현장에서의 어느 범위에 있는지 제가 연구자로서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하는 것도 저의 이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자, 한번 이렇게 해서 보내줬고요. 그럼 올해 어떤 학생들이 저한테 있을까요? 예, 여기에 영상 모든 학생들이 저에게 이제 30분 이상 내가 누구고 대학을 왜 왔고 치기공과를 공부해서 어떤 진로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로드맵의 영상을 제가 다 들어봅니다. 자, 30분 이상인데 대부분 학생들이 45분, 50분 동안 발표하는데 처음에는 다 뭘까요? 자기 어릴 때 성장 과정에서부터 모든 것을 모니터링 해보고요. 그다음에 게임도 뭐 롤이나 아니면 뭐 메이플 그리고 이제 수학 분석에 나의 기회, 약점, 기회 모든 부분을 체크하고요. 마지막에 나의 이런 모든 범위를 가지고 진로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로드맵을 모든 학생들이 저에게 보내주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예, 30분 이상 다 면담을 하고요. 면담 부분에서는 제가 뭐라고 할까요? 별로 지적하지 않고 너는 어쩜 이런 로드맵을 잘 잡았니? 이대로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격려와 그날 이 학생의 부모의 개인톡을 동의받고 받아서요. 부모들에게 다 보냅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 자녀의 이 인생 로드맵이 대부분 부모들이 모르거든요. 대학만 수능 점수 놓아서 같이 대학에 가서 적성에 맞게 공부하는지 내 자녀가 어떤 꿈으로 있는지조차도 체크되지 않는 범위를 이제 지도 교수가 아닌 전공 교수의 이 부분을 보면서 저에게 뭐라고 답변이 올까요? 교수님 같은 분이 대학에 계셨으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내 자녀의 이 꿈과 비전을 교수님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중간고사 무렵에 모든 학생들의 로드맵을 제가 보고 이 학생은 치과 기공사로서의 손재주는 다소 부족하지만 이 학생의 특기는 이런 거구나 제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과 기공의 손재주는 좀 부족한 학생이지만 연구 영역이나 기타 공학적인 영역이 높은 학생은 그쪽으로 안내하고요. 이렇게 해서 치과 기공은 단지 손재주의 라이센스 취득이 아닌 좀 더 공학적인 접근으로 개별 학생의 특성을 이해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 수학 분석의 이 로드맵, 이 부분이 중간고사쯤에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 잠깐 좀 말씀 나누고 갈까요? 중간고사에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나의 강점, 약점, 이업을 기회로 만들어서 대학을 어떻게 졸업하고 세상에 사회 공헌자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영상의 다짐, 이 부분이 수년째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하고의 신뢰성에서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학생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저하고 SNS로 편하게 소통도 하지만 상황으로 저가 학생을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기회를 이해해 주는 선에서 만나다 보니까 학습자들이 좀 더 동기유발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 부분도 한번 저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혹시 좀 다른 말씀 있으실까요? 교수님, 지금 하시는 툴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교육 내용을 잘 전달하는 걸 목적으로 하시지만 기본 베이스는 학생들과 라포 형성이라든지 네. 그게 기본으로 탄탄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하기 힘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되신, 그다음에 거기에 강하게 신념을 가지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의평가가 그렇게 나와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저는 그건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저희도 사람인지라.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그런 상황을 어떻게 교수님이 마음을 먹게 되셨는지, 그다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수님들이 계신다면 지금 교수님처럼 이렇게 뭐 수학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지도를 할 때는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학생들 특성이 워낙 달라서 특히 비대면인 경우에는 학생들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업 줌 상으로서 그 아이들을 아는 거는 한계가 많아서 이게 교육이라는 게 꼭 이렇게 교육 내용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는 거에 매우 동의가 많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교수님이 만약에 그런 교수님들한테 팁을 하나 주신다면, 다 완벽하게 교수님처럼 하지는 못하지만 꼭 뭐는 시작을 처음부터 하라고 제시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면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질문은 저는 이제 그 실기 과목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렇게 와서 뭐 하는 걸 오케이 하지만 이론 과목 같은 경우에는 다 줌으로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교수와 학생 간은 그나마 상호작용이 일어나는데 다른 교수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학생들 간의 라포 형성이 굉장히 저조한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교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학생들 간의 라포 형성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됐던 수업 방식이 있으시면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같이 이제 제가 34년의 대학에 있으면서 제가 많은 아쉬움 중에 하나가 진직 이런 교수법을 학습자들과 이렇게 라포 형성을 좀 넓게 하면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특히 이제 먼저 동급생들 간의 이 비대면에서의 라포는 굉장히 부족한데,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 동급생 간의 질문의 답달기, 또 동급생의 이 Q&A에서 오는 음성을 제가 단톡방에 올려줘서 어떤 학생이 아직 비대면이지만 그 학생의 음성을 좀 들을 수 있고요. 이런 범위도 나름 비대면에서의 동기들과의 집단지성의 수업을 라포로 영상할 수 있는 범위도 되겠고요.
또 하나 지금 영상을 계속 노출하다 보니까 어떤가요? 비대면에서 만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상에서 다른 학생들의 영상을 계속 시청하면서 집단 지성의 나포까지 형성이 되어지는 것도 굉장히 좋을 듯합니다. 예, 오히려 대면에서의 나포보다는 비대면에서의 이 온라인 매체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한다면 이 단지 나포 이상으로 집단 지성의 이 학습까지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보고요. 그 대신 그 전에 이제 저의 이 동기유발적인 범위를 보면 제가 이제 치과 기공을 17회 진행을 했습니다.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서울에 이제 고등학교 갈 수 없는 형편에 이제 서울의 상경에서 직장을 잡았는데 이 직장이 치과 기공서였거든요. 예, 그래서 17살에 치과 기공서에 입문해서 야간 상업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이제 치과 기공과 교수로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헤쳐오면서 필요한 부분이 뭘까라고 했던 범위가 단지 우리 교수자와 학습자들 간의 지식의 채널로서는 문제가 있다. 여기에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절대적인 자식과 같은 어떠한 이러한 사랑의 교육 철학이 함께하지 않고서는 어렵다. 이 부분으로 처음에 진행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학습자들이 왜 우리는 이런 수업을 해야 됩니까? 처음에는 수년 전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이러한 스마트 디바이스가 점차 우리 영역으로 함께하면서 자신의 브랜드가 확장되어지고 저의 또 신뢰성을 학습자들이 믿으면서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범위.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우리 학생들과 좀 더 쉽게 만날 수 있는 범위가 제가 현재 재직하고 있는 대학은 제가 모교입니다. 예, 제가 이제 선배 입장에 또 아버지 입장에 교수 입장에서 이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된다. 내가 너네들이 내 아들 딸인데 이거 안 하고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지속적인 이 동기 유발을 좀 신뢰성 높게 하는 것도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절대 교수님들 욕심내시면 안 됩니다. 절대 욕심내서 저같이 했다가 한 학기도 안 하고 다 그만두시더라고요. 이제 그 중에서 우리 내 교실에 들어와 있는 애들의 특성을 잘 보시고 어느 부분 하나하나씩 조금씩 스마트 디바이스의 스마트 교수법으로 조금씩 가다 보면 훨씬 더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있다. 단 어떤 교수법이 좋다라고는 절대 못하겠고요. 단 그 해, 그날, 그 시간 얘들 특성에 맞게 진행할 수 있는 교수자의 철저한 교육의 준비가 우선시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이렇게 대신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미진 교수님 말씀에 하나 더 보태면 제가 올해는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대면이라서 잘 만나지는 못했는데요. 매년 제가 수년째 진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하루 자기 전에 5가지 감사와 내일의 할 일을 쓰고 자야 됩니다. 카페에 공개해야 됩니다. 이게 5학점짜리입니다. 5점을 주는 학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모든 학생들이 오늘 했던 일을 뭐 해서 좋았고 대체적으로 애들이 밥 먹어서 좋았고 뭐도 좋았고 이렇게 단순한 걸 씁니다만은 이걸 보면서 제가 뭘 느낄까요? 개별 학생의 현재 진행상을 보거든요. 어려운 상황이 있는 애들이 오늘 엄마가 어디 아팠다 이런 일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때라도 우리 학생들에게 개인톡을 줘서 엄마가 어느 정도 아프시니 아니면 그 다음날 만났을 때 엄마가 좀 어떠시니 라고 하는 학생의 긍정의 오감사 코너에서 학생의 현재 진행상을 보면서 중도 탈락할 것인지 잘 가고 있는지도 여기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내일 할 일을 쓰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내일 할 일 없이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면 보통적으로 일어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무리의 감사, 내일을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쓰고 잔다면 내일이 좀 더 충실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고 또 여기다 뭘 더 보태냐면 오늘 불편한 부분을 너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공학적인 접근에서 하나 써주는 이 3가지도 매일 진행합니다. 교수님들 일기처럼 쓰는데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애들이 한 학기 동안 저에게 뭐 할까요? 교수님 때문에 일기가 됐고요. 교수님 때문에 삶이 좀 더 긍정적이 됐고요. 이런 부분이 이미진 교수님 말씀처럼 지식 채널 옆에 교수자의 돈독한 라포에 이 부분이 함께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우리 애들이 98% 이상이 잘 따르고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감히 드려봅니다. 네.
혹시 우리 이경림 교수님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 특별한 건 없고요. 제가 이제 이번에 저도 지금 이제 저는 이론 수업 과정을 필립러닝으로 학생들 이제 지금 수년째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점차 이제 학생들 수업을 해가면서 방금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이제 스마트한 어떤 기능들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이 수업의 방법을 제가 처음 필립러닝을 알게 되면서 이 수업을 이론이나 실기에서 접목하면 되게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처음 시도는 제가 이제 실기에서 접목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괜찮아서 제가 그걸 또 논문으로 2019년도에 발표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다음번에 제가 알게 된 게 또 PBL 교수학습법인데 그거를 실행을 해보니까 저희과 전공 제가 하고 있는 수업의 실기 수업에는 PBL의 방식이 더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이제 해가가면서 제가 보니까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 이제 제가 본받게 된 것들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이제 강의 평가 마지막에 교수님이 되게 이제 노력을 많이 하신다 이런 거라든지 또는 뭐 우리 마음을 알아준다 이런 것들을 많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전보다 이제 강의 평가도 좀 좋아지고 하긴 했는데 그런 이제 아빠나 엄마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이제 돌봐주는 측면에서 이런 이제 학생들의 개인적인 뭐 일기처럼 오늘 할 일, 내일 할 일 적어보는 이런 것들을 저는 따로 노력하지 않고 그냥 소통만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교수님 보여주신 걸 보니까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구나. 또 이제 이런 저는 이제 따로 카페나 블로그 같은 걸 하고 있지 않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학생들이 더 필요하겠구나라는 거를 조금 많이 느끼게 돼서 되게 이제 감사한 이제 수업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도 잠깐 한번 볼까요? 12주차에 보낸 건데요. 제가 뭐라고 보냈을까요? 미남 교수 영상을 토대로 오캠으로 상단 우측에 얼굴 노출하여 발표 녹화한 다음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다음 주차글 영상 동영상의 URL 첨부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PDF 올렸고요. 교수님들 주차글 영상 어떻게 보내시나요? 25분짜리를 통으로 보내시나요? LMS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 러닝으로 우리 학생들이 최대로 영상을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10분대입니다. 10분대. 그러니까 짧게 스낵 콘텐츠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좋아하는 스낵이지만 한 봉지를 그 자리에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중간중간에 스낵을 꺼내 먹으면서 참 맛있게 먹었다 하듯이 콘텐츠도 스낵 콘텐츠, 마이크로 러닝, 모바일 러닝 할 수 있게끔 잘라서 보내는데 대체적으로 10분, 15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얘들이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속적이게 본다 하더라도 10분대거든요. 그 이상은 틀어놓고 학습의 목표는 낮아요. 자, 잠깐 한번 볼까요? 자, 12주차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데 5개까지는 다 뭐가 들어갈까요? 이론적인 배경이 들어가고 영상이 들어가는데 마지막은 뭘까요? 보겠습니다. 실습입니다. 경화되어지면 이제 클램프에서 플라스크를 이제 분리해야 되겠죠. 이렇게 끓는 물에 이 영상을 제가 아까 이 트래킹 인공지능 카메라로 녹화해서 올려주고 나면 애들한테 이게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그 다음 주에. 아까 우리 이경림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주도적 학습을 어떻게 하냐면 이 영상은 저의 음성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위에는 어떻게 할까요? 저의 음성을 뺀 영상의 URL을 타고 들어갈 수 있게끔 여기다가 업로드 해놨습니다. 그러면 12주차 한번 볼까요? 저의 영상을 토대로 저는 이제 뭐만 할까요? 음성이 죽었기 때문에 모션밖에 없잖아요. 저의 모션을 보고 학생들이 발표를 해야 돼요. 음성으로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12주차 한번 볼까요? 제가 발표한 영상을 토대로
느려지는데요. 영상을 토대로 자신이 저의 이 모션만 보고 아나운서 해설과 같이 발표하고 저한테 올리고 수업을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본 수업에서 어떻게 될까요? 이미 이론적인 공부했고 저의 모션을 보고 자기가 한번 리뷰 발표를 했기 때문에 본 실습 시간에서의 시간을 최대로 줄이고요. 얘들한테 빨리 집에 보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플립드 러닝으로 기반이 안 돼 있으면 그날 중요한 거 설명해야 되죠. 진행하는데 실습 3시간 가지고 할 수가 없거든요. 네네. 이렇게 해서 괜찮습니다. 그냥 그 편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주차별 진행 사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고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잠깐 볼까요? 중간고사는 제가 실제 제일 중요한 PPT 자료를 다 보내주고 본인들이 직접 발표해서 제가 캡처만으로 올렸고요. 자, 그 다음에 시험 한 번 더 볼까요? 이론 시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론 시험은 제가 어떻게 봤을까요? 구술 시험입니다. 네, 전체 온라인상에 줌에서 다 있고요. 제가 개별 질문을 이 학생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라고 할 때 혹시 답변 약 7초 정도 기다려주고요. 답변하지 못하면 다른 학생이 손을 들어서 교수님 제가 그 부분 보충하겠습니다. 예, 구술 시험으로 먼저 1교시를 보고요. 나머지 2교시 그 다음에 하은이 네, 상학의 이 해부학 명칭 중에 이제 특히 교합제 관련되어진 부분에 상학 결절이 있거든요. 네. 상학 결절 한번 설명 한번 해보시죠. 상학 결절이요? 네. 교합제 이제 길이를 형성할 때 상학은 이제 교합제 길이를 상학 결절 전형까지 형성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상학 결절에 첨언하실 분 있나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예, 희수 먼저 손을 들어서요. 네. 상학 결절은 맥시널리 튜버시티라고 하고요. 반존 치조제 최후방에 있는 치조 돌기 부위를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중간고사의 배운 범위를 이제 줌으로 온라인 시험에 구술로 보니까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발표를 조금 보충하고자 하는 부분이 강하게 학생들이 손을 들어서요. 그 부분을 보충하려고 하고요. 이렇게 해서 1교시는 구술로 한번 말하는 학습법을 해봤고요. 2교시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제 우리가 진행했던 온라인 퀴즈앤으로 직접 문제 15문제를 떼어놓고요. 예. 자, 2교시, 여기 2교시네요. 은진이. 네. 네. 그 강중합 이용한 개인 트레이닝. 네, 지금 2교시에서는 어제 우리가 했던 퀴즈앤으로 실제 15문제를 풀고 있고요. 시험 끝난 다음에 어제 우리가 했던 심플로우로 어땠는지 한번 모든 종합적인 학생들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네. 부담감은 있지만 나머지 다 좋다라고 하는 피드백으로 다 와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잠깐 한번 말씀 나눠볼까요? 네, 시험 범위에 대해서요. 이 플립드 러닝이 이제 많은 분들이 학생들을 공부시킨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 관점이 아니고요. 교수자가 얼만큼 우리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수업 준비를 잘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관건으로 보겠습니다. 예. 교수자가 얼마만큼 다음 차시 수업을 위해서 준비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냥 PPT 보내고 영상 보내고 니들이 공부 안 해오니 이건 절대 아닙니다. 예.
진짜 정성 들여 만들어 작품을 만들어서 보내고 그 작품을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게끔 사이드 저기에 이 교수의 이 지속적인 동기 유발의 관심과 사랑이 함께하지 않고서는 절대 이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10여 년 동안 플리트러닝의 원조 교수로 얘기할 수 있는 법입니다. 네. 혹시 이 부분 좀 더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어떤 것도 좋습니다. 네. 그 교수님 구술 시험에는 매우 동의를 하는 게 이번에 제가 수업을 해보니까 학생들이 좀 어려운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과의 내용 자체가 이렇게 딱 떨어지게 설명할 수 없고 자기 생각을 엮어서 해야 되는데 특성한 뭐 예를 들어 철학이나 심리학 용어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좀 자기 내재화해야 되는데 그게 뭐 반복한다고 해서 딱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그 시험 전에 한번 정리를 하면서 애들이랑 상호작용을 하니까 제가 분명히 설명을 했는데 3번이나 설명을 했는데 학생들이 알겠어요 교수님 하면서 그걸 얘기해봐 그랬더니 딴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학기를 마치고 다음에는 만약에 또 이렇게 비대면이 되거나 비대면이 아니어도 구술 시험을 쳐야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야 이게 글로 외워서 글로 쓰면 정리가 될 것 같았는데 의외로 아니어서 저는 그 구술 시험 치는 거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동의를 하는 상황이고 줌에서 충분히 교수님 하신 것처럼 만약에 된다고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채점이 어떻게 되는지 아까처럼 어떤 학생이 뭐 대답을 해보라고 했을 때 다른 학생들이 왜 많이 손을 든다거나 특정 학생이 공부를 많이 하면 그 학생이 점수를 뭐 많이 가지고 간다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구술 시험의 채점 기준은 어떻게 교수님 활용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네, 그래서 이제 1학기의 채점 기준은 디테일하게 정하지 않았고요.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찌됐든 지금 이제 절대평가라서 이제 학점에 인플레가 되어진 부분에서 애들의 학습 목표를 높이는 쪽에 저는 비중을 더 많이 줬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학점이 이제 좀 높게 나가는 상황을 두고 너무 디테일하게 하지 않았고요. 단 이건 얘기하죠. 7초 동안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리면서 혹시 자신이 없으면 잠깐 기다려주세요 하면 제가 패스해주고 다음 기회를 주고요. 네, 그게 없이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것은 마이너스를 시키고 그 대신 그 마이너스 시키는 범위에서 다른 학생이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충을 메모지를 들고 제가 쓰니까요. 수업이 굉장히 진지해졌습니다. 사실. 예, 그렇게 제가 피드백을 주고 그 부분에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이번 학기말고사는요.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좀 있었냐면 온라인상에서 즉시 즉답을 하기는 사실 전문가들도 쉽지 않거든요. 아무리 공부를 해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굉장히 학생들이 당혹감을 느끼는 걸 봤어요. 전체 얼굴에 높은 오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잘하는 학생들은 괜찮지만 나름대로 잘한다고 하는 학생들도 당혹감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이번에도 구술 시험을 봅니다 라고 공진을 했고 그 다음에 시험에 들어가서는 제가 개별 구술로 하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오디오를 켜고 답변하게 합니다. 즉 이론 시험을 보기 위한 프리뷰 차원에서요. 학기말고사의 시간입니다. 오디오 한번 켜볼까요? 네, 전체 오디오 한번 켜고요. 우리 진짜 1학기 동안 우리 학생들 너무 고생했어요. 우리 서로 고생했다고 한번 덕담 한마디 할까요? 자, 카메라, 네, 오디오 다 켜고요. 자, 너무들 고생했어요, 진짜로. 예. 자, 서로 고생했습니다.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고자 없이 모든 학생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거 참으로 제가 여러분 걸 보면서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여러분의 발표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또 공부도 많이 했어요. 제가 놓쳤던 부분들, 저런 과정은 저렇게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의 발표 내용 중에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또 어떤 학생들은 부모님이 조금 이제 멀리 계셔서 뭐 원격
자, 1학기의 리뷰 차원에서 작업 모형 제작? 이건 뭘까요? 1학기를 전체 리뷰하는 범위에서 중요한 범위를 제가 질문을 던지면 전체적으로 답변하기는 한 번에요. 여기는 성적을 두지 않고요. 단 2교시에 진행할 시험 범위를 지금 미리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리뷰해보는 것으로서 학생들이 전체 입을 열어보는 것으로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코딩 작업 여러 가지 구성을 전문적으로 붙입니다. 또 우리가 가장 기초가 되는 그 작업 모형은 QH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되기 때문에 작업 모형 과정이 가장 중요하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작업 모형 제작, 교합제 제작 여기에서 답변하고 있지 않는 학생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럴 경우는 잠시 끝나고 그 학생 다시 한번 보충해 볼까요? 라고 계속 연결하니까요. 모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한 학기 배운 범위를 말하는 학습법으로 토해내려고 굉장히 열심히들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범위는 성적 주지 포함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한 학기 배운 범위를 2교시의 시험 볼 준비 차원으로 미리 한번 프리뷰 해봅시다라고 했더니 이제 조금 낯설음 없이 당혹감 없이 자신 있게 발표하는 것도 나름 좋더라고요. 유형치 맞는 두 가지 그 세부적인 단계를 모습을 세부적인 단계 2단계 이제 메모를 해서 이제 함에 열을 전달하고 열었을 때에 레진 기초상이 버려지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까지가 레진 기초상의 수명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레진 기초상이 왜 최종 의치상인지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기초상은 레진 그 기초상 위에 교합제가 제작되고 교합제 위에 생시하게 이렇게 1교시를 한 학기 배운 걸 전체 리뷰를 해봤고요. 2교시에 이제 퀴즈앤으로 20문제를 꼭 알고 가야 될 20문제를 풀어보니까요. 굉장히 학습의 결과 목표가 2학기의 실습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영어 이제 이 언어적인 이제 모형을 어떻게 제거할 거냐, 어치상의 파절 없이. 특히 이 퀴즈의 시험이 좋은 것은요, 한 문항마다 풀 때 피드백이 나오기 때문에 틀린 학생이 많으면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미디어를 열어놓고 다시 재학습으로 학습 목표를 높일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아주 좋은 겁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는 시험 끝나면 학생들도 잘 몰라. 교수자들도 한 학기 내 학생들이 어느 정도 학습하고 가는지를 채점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말하는 학습법으로 프리뷰 해보고 알고 있는 내용을 이제 온라인 시험으로 풀어보면서 낮은 피드백은 다시 높일 수 있는, 라이브하게 높일 수 있는 범위가 오늘 함께하는 플립드 러닝의 기반이다 이겁니다. 플립드 러닝 없어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혹시 이 부분 잠깐 말씀 좀 나눌까요? 제가 한 가지 질문사항이 있는데요. 네. 한 건 아니고 조금 혹시 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선생님 과제가 다른 수업보다 너무 많아요 하는 그런 질문이 있을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그 얘기를 맨날 듣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포기하는 학생들이 조금 있을 수밖에 없는데 포기하는 학생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그리고 또 포기는 안 하더라도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시키는 것을 굳이 안 하는 게 멋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저희 학과에는 또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강조해서 가르치고 이유를 설명해도 그걸 따르지 않는 게 멋이다. 제가 그랬는지 몰라도 그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친구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너무 질문이 많아서 죄송한데 영상을 끄는 학생들을 어떻게 영상을 켜게 만드시는지 노하우를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그 저의 과목에 대한 비중인데요. 오히려 우리 학생들이 다른 과목, 특히 저희 과목은 이 치아를 만들어내는 프로세스가 굉장히 이게
어렵고 시간이 많이 요하거든요. 근데 저희 과목은 학생들이 스마트폰에서 찍고 집에 가면서 지하철에서 편집을 해버리거든요. 예. 그리고 그 즉시 올려버리고 그냥 짜투리 시간에서 자기 스마트폰에서 게임하듯이 풀어버리니까 영상은 오히려 다른 과목의 비중보다 더 그날 끝나버립니다. 예, 제가 왜 9시에서 10시를 잡을까요? 집에 가는 짜투리 시간 지하철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게임하지 말고 오늘 수업 적응이 하라는 차원입니다. 거의 이렇게 해서 그냥 수업의 비중에 가중하는 거 없고요. 오히려 더 다른 과목보다 더 간단하고 좋습니다. 이런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안 한 애들은 거의 없습니다. 안 한 애들은 제가 따로 계속 걔하고 개인 소통을 해가지고요. 예, 우리 해야 되지 않냐 해서 끌고 가고 해서 거의 다 하게 하고 있고요. 교수님 마지막 질문을 제가 놓쳤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오디오 켜주시고 네. 네,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한 가지는 굳이 이게 중요하니까 이런 스타일로 해야 된다. 근데 그걸 굳이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스타일로 예를 들어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 영상 싫으니까 PPT로 그냥 할게요 하는 친구들. 그렇게 약간 스타일 못 따라주는 친구들하고 그게 또 멋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고 약간 사춘기가 약간 연장된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영상을 끄는 친구들을 어떻게 키게 만드시죠? 네네네. 사실 이제 저는 약간 조금 이 리더십이라고 할까요? 그냥 잘 끌고 갑니다. 예, 별로 밀리지 않고요. 제가 조금 강하게 밀고 가면 얘들은 딸려오고요. 이것만큼은 얘네들이 이 비싼 등록금 내고 이걸 하러 온 거지 이것조차도 안 하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되니? 라고 하는 약간의 강제성에 좀 밀고 가는 부분들은 다 끌려오고요. 끌려오다가 점차 주도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대면 수업할 때 우리 교수님 카메라를 학생들이 끈다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진행했던 이 방법대로 저하고 계속 이렇게 온라인 소통하고 이게 소통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얼굴을 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아까 URL로 연결되어지면서 모든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지고 저는 또 이 캠을 끄는 범위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미리 개강 전에 프리뷰에서 한번 만납니다. 미리 만나면서 수업 전략에 대한 얘기합니다. 수업 진행할 때 캠을 끄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예, 중간 어떤 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서는 캠을 끄는 거에 대해서는 수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수업에서 지켜야 될 규칙을 프리뷰에서 강하게 서로 약속을 합니다. 예, 그리고 수업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에 만약에 한두 명 학생이 끄거든요. 그럼 계속 제가 부릅니다. 누구 카메라가 꺼졌네. 예, 이렇게 해서 또 켜게 하고 그래서 거의 95% 학생들이 이렇게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냥 하고 있는데 저는 미리 수업 전에 우리 비대면 수업에서의 지켜야 될 에티켓, 수업의 전략 이런 범위를 충분히 인지시키고 그 부분이 다소 미흡한 학생들은 중간중간에 또 좀 체크해서 따라오게끔 지속적으로 이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거의 99% 학생들이 다 캠을 켜고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다른 질문 한 가지 드려볼까 싶은데요. 네네. 그 올해 플립러닝을 해오셨다 보니까 저는 사실 지금은 전에는 실기를 하다 지금은 또 이론을 플립러닝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이제 집중도 부분에서 학생들이 10분에서 15분 넘어가면은 그 영상을 보기가 힘들어진다. 고 말씀하셨는데 이론을 하다 보면 배워야 될 그 주차의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제가 학생들이 말이 빠르다라고 하거든요. 제가 시간을 줄이다 보니까 말이 빨라진 거예요. 그래서 말이 빨라지지 않고 예를 들면 그 주차에 배울 이론적인 내용은 굉장히 방대한데 플립러닝의 이제 학습 영상에 시간을 조금 단축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범위는 제가 좀 열어놓고 해도 되겠는데요. 아까 제가 보통 주차별 영상을 25분 우리가 2개 올리면 되잖아요. 2학점 2시간이면. 근데 제가 보통 8개로 나누는 이유가 뭘까요? 주로 영상 이 콘텐츠, 이 스낵 콘텐츠마다 꼭 영상이 들어갑니다. 이론으로만 10분을 채우면 이거 지겨워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약 3, 4분대 아주 짧아 3, 4분에 관련되어진 이론적 백그라운드에 관계된 영상을 뒤에 붙이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아주 재밌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열어볼까요? 마무리가 아니고요. 잠깐만요. 자, 좋은 질문 하셨고요. 자, 제가 보통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생들. 자, 이렇게 해서 이론적 배경 제시하고요. 자, 레진을 여기는 없는데요. 거의 마지막에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영상을 뒤에 붙이거든요. 여기 네, 이런 식으로. 이론 약 7, 8분. 혼합, 인절미의 이 병상을 이제 1차 시험. 예, 이렇게 마이크로 러닝으로 짤강을 하되 이론만 7, 8분 얘기하면 굉장히 지루하거든요. 그럼 약 5분 정도의 이론하고 거기에 관련되어진 영상을 짤강으로 만들어서 합체해주면 이론을 영상을 보면서 정리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교수님 그 한 주차에 제가 예를 들어 3시간짜리 수업인데 한 주차에 배울 내용이 굉장히 이론적 내용만 방대하다고 봤을 때 그것을 강의를 잘라가지고 예를 들면 뭐 보통의 경우에는 강의가 뭐 한 주차에 하나 영상 정도를 뭐 예를 들면 15분에서 20분을 본다고 한다면 그걸 잘라가지고 뭐 5분짜리를 뭐 4강좌를 본다든지 뭐 그렇게 했을 때 선행학습하고 와야 될 그 수업의 영상의 분량이 많아진다거나 너무 가지수가 많아가지고 학생들이 일일이 챙겨 볼 수 없다거나 뭐 그런 부분은 혹시 네, 그런 건 없고요. 오히려 이렇게 잘라주니까 더 좋고요. 또 하나 말씀을 하나 더 보탠다고 한다면 이제 이론 같은 경우에 저는 교과서적인 이야기를 여기 발표자료에 다 넣지 않습니다. 네, 빠진 범위는 또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끔 하고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대학원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인데요. 어떤 수업을 제가 좀 들어보면 이게 파워포인트인지 노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무슨 모든 교과서 얘기를 다 써놓고요. 그걸 교수가 읽고 앉아 있어요. 대학원 수업을요. 그래서 이런 건 아니고 진짜 주도적 학습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뭘까요? 키워드적인 전체적인 맥락만 하고 학생들도 교과서 찾아가면서 교수 이야기와 함께 하는 것이지 우리는 모든 것을 강의 자료에 다 넣으려고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부족된 것을 교과서 찾아서 합치십시오 라고 해서 자꾸 좀 줄여가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제공하는 영상은 제일 임팩트 있는 부분만 아주 그 시수에 맞게끔 짧게 짤감으로 보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업이 거의 마무리되어지는데요. 오늘 두서없이 이 플립드 러닝은 강연 자료 없이 교수님들 제가 잠깐 한번 볼까요? 네, 이 부분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2011년 3월 1일 날 제가 오픈했어요. 여기에 현재 3,230명의 회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 대학 학생들은 채 500명도 안 됩니다. 특히 작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약 1,500명 이상의 회원이 더 들어왔는데요. 누가 더 들어왔을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타 대학의
치기공과 학생들이 여기 다 들어왔습니다. 치과대학, 치의생과 학생들이. 제가 들어올 때 물어보거든요. 동기가 뭡니까? 교수님의 수업 콘텐츠가 좋다고 소문이 나서요. 예, 여기에 7만 개 자료가 업로드 되어져 있는데요. 저의 자료 말고 모든 우리 학생들의 자료가 여기 다 올라와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예, 틀니를 만든 것도 다 제가 일일이 찍어서 여기 다 올려주고요. 모든 학생들이 주차별에서 하는 거, 자신이 수업 시간에 참여했던 모든 부분이 그냥 수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다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어서요. 어떻게 돼요? 여기에 다 업로드 해놓고 졸업 후에도 나의 대학 생활을 여기서 한번 가져다 보기도 하고 가져가서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의 말씀 중에 제가 여기 동기 유발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카페를 운영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제가 2011년에 수업을 좀 공개했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그 맥락으로 이 카페를 열었고요. 제가 처음 수업 공개한 걸 한번 볼까요? 자, 마지막 같은데요. 2011년 3월 9일 1주차 수업 공개된 영상이 여기 있는데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열어보는데 더 이상 열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이런 수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름 수업 공개했다고 집에 와서 아내에게 수업 공개했다고 제가 한번 보여줬더니 집에 아내가 무슨 얘기 할까요? 밥수가 아니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업을 이렇게 하고 있냐고요. 열어볼까요? 3학년은 여기 인터넷에서 보고 있는데 저의 온맵시부터요. 철저히 주도적인 겁니다. 어떤 얘기도 얘들한테 꺼내지 못하게 하고요.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있는 저의 이 교수 티칭법이 모니터링이 되었습니다. 2011년에 늦게라도 깨달은 것이 다행하니까요. 이렇게 저의 수업을 제가 모니터링을 해보면서 수업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좀 더 우리 애들이 좋아하고 소통하고 우리 애들의 생각을 넓히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봤던 부분이 제가 이 자리에 스마트 교수법으로 서 있는 겁니다. 자, 어떠한 교수법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요. 플립드 러닝, 어떤 교수법이 좋다는 게 아니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교수자의 철학 중에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얘들과 함께 할 때 성공하는 것이지 지식 보낸다고 해서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400개 대학을 돌면서 제일 듣기 싫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요. 교수님의 학교 학생들이 잘하네요. 우리 학교 학생들은요 안 해요. 우리 애들이 지방이라서요. 이런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하는 교수님들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불쾌합니다. 이제는 선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모셔와야 되는 방법에 내 애들을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모아준 건 또 고마운데 이 부분에서 내 대학에 온 학생들을 철저히 내 자식의 관점으로 보고 어찌됐든 내 자식의 특성을 키워서 사회에 내보내자라고 하는 이 부분이 플립드 러닝의 교육의 철학으로 함께 할 때 학생의 미래와 그리고 대학의 생존 그리고 한국의 교육이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교수님들 제가 우리 학생들과 이 많은 소통을 하려면 제가 몇 시에 일어날까요? 이 말씀 드리면 교수님들 전 신종욱 교수나 하겠다라고 하겠지만 평균 저는 아침 약 5시 정도 4시 반 5시는 기상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습관이 됐는데요. 요 5시에서 7시 사이에 세상의 정보를 찾고요. 학생들과 소통해야 될 이 범위를 거의 새벽에 합니다. 학생들이 올리는 모든 것도 즉시 댓글을 달아주고 소통을 하기 때문에 애들이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레포트 하나 받아놓고 교수님들 뭐가 소통하나요? 얘들이 레포트 대충 긁어서 보내도 교수님 소통 없잖아요. 이게 아니고 온라인의 장점은 소통만 나이프하게 실감 있게 동기유발적으로 한다면 우리 학생들 버릴 학생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학교에 와 있는 애들의 특성을 최대로 높일 수 있는 게 우리의 역할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 이틀 동안 8시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너무 행복했습니다.
특히 우리 김강 교수님, 이혜경 교수님, 이미진 교수님, 오늘 이제 마지막 이경임 교수님 카메라를 켜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카메라 켜신 교수님들 한 말씀씩 하시고 오늘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강 교수님부터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그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그 포기할 학생은 한 명도 없다는 그 말씀이 약간 기억에 남고요. 제가 이번 학기 유난히 또 F를 많이 줘서 마음이 상처가 있었는데 좀 기억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이혜경 교수님, 네, 너무 죄송합니다. 많은 말씀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도 이번 학기 처음으로 이제 플립드 러닝이라는 것을 한번 해봤는데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뭐 상당히 잘 못했다. 물론 처음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는 당연히 있겠지만 제가 상당히 잘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좀 더 러닝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가 좀 더 부지런해져야 되겠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미진 교수님, 네. 다른 건 그렇고 연수 중에 이렇게 제가 말을 많이 한 연수는 처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경림 교수님은 이제 패션 디자인 쪽이라서 우리 전공과 같은 기술적인 범위가 많아서 같이 조금 얘기할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주십시오. 예, 저도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카메라를 켜고 많은 시간 집중했던 강의는 처음이어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나름대로 이제 플립러닝을 몇 년간 해오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의 노하우도 생기고 또 교수자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것이 플립러닝이라는 거를 해가 가면서 알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더 많은 일을 계속적으로 이제 수업의 질을 높이려다 보니까 하게 되었어요, 사실상. 그래서 나름대로 굉장히 난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어제 오늘 거쳐서 교수님의 이제 이 수업을 듣고 또 이제 교육적 철학을 들으면서 나는 정말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라는 그런 이제 또 감동을 받게 되고 제가 이제 논문을 쓰면서 이제 교수학습법에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논문을 쓰면서 이제 스마트한 쪽에 이제 또 관심이 생기다 보니까 교수님 책을 사봤어요. 이런 교수님이 있구나 하면서 이제 논문에 인용도 하면서 그걸 사보면서 이제 제가 이번 강의를 신청하면서 저자 직강을 듣게 되는구나. 그래서 되게 이제 감사한 수업이었고 되게 학생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에 되게 감동이 많은 수업이어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주전공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과학이 아니고요. 저는 전공이 진짜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상업고등학교를 나왔고 저희 모교의 전문학사고요. 그 다음에 보건학을 석사하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재료공학을 다시 했고, 또 지금 이제 교육학을 다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말 그대로 이게 교수의 프로필이 이게 뭐냐라고 했던 5, 6년 전에 제 모습이 지금의 융합의 세상에서는 제가 갖다 끼우는 것은 제일 잘합니다. 예, 이제 단일 전공에서의 깊이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융합의 세상에 타전공의 타 아이들을 내 전공에 끼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범위는 제가 굉장히 많은 것을 공부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오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을 꼭 우리 교수님들 2학기 이제 수업에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높여서 우리 학생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특허 추론적으로 더 연계해보는 범위, 교수님들의 연구실에 특허가 하나도 없으면서 학생들 보고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러 간다는 것도 얘들이 되게 웃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방학 때 많은 좀 생각으로 특허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기반으로 우리 경성대학의 취업보다 창업의 일꾼으로 우리 갑시다 라고 하는 이런 희망의 메시지가 2학기의 교수법의 개발과 함께 더욱 지속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교수님 너무나 소중한 인연입니다. 예, 저 혼자 교육계획 할 수 없거든요. 우리 교수님들
앞으로 미래융합교육학회에 오셔서요. 저하고 많은 타전공 교수들이 전국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의논하고 같이 교육의 이 담론가, 실행가로 한국 교육을 KU-에듀의 글로벌로 넓히는 데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소중한 인연 너무 감사하고 카톡에 단톡방은 불편하신 분들은 나가도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매일 아침에 단톡방에 전국의 몇천 분 교수님에게 보내는 정보의 메시지를 아침 잠을 깨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신지명 연구원님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저를 너무 귀찮게 했습니다. 이 특강을 준비 요구사항이 너무 많았고요. 많은 거 이상으로 잘 준비하셨고 오늘 이렇게 끝까지 진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부분 감사드리고 마지막 바톤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발제해 주신 신종훈 교수님 또 경성대학교 우리 모든 교수님들 긴 시간 동안 참여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2달 전부터 신종훈 교수님을 모신 이유를 아시겠죠? 저희가 그 2학기의 교수 지원에서 학생 소통 방법에 대한 프로그램, 교수 대상 프로그램과 또 우리 학생들 비대면 수업 몰입도 향상을 위한 교수법 방안을 연구하여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4차 시에 신종훈 교수님과 또 저희 교수님들께서 소통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정말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고민과 사례 연구를 통해 가지고 제가 좋은 프로그램으로 또 교수님들께 제공해 드리는 사명감이 더욱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양일간 참여해 주시고 또 발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잠깐만요, 교수님. 어저께 퀴즈에 당첨되신 분들 네. 거기 프로필 주시면 오늘 6개월 무료 쓸 수 있게끔 제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른 대학을 위해서 또 준비하도록 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순간에 또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고 소통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